새벽 작업을 하던 40대 중국인 노동자가 설비에 몸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 없이 투입된 단기 계약직이었던 데다 현장에는 사고를 막을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공장 안 설비가 까맣게 탔고 주변엔 시꺼먼 재와 함께 깨진 안전모가 바닥에 나뒹굽니다.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면서 시설 공사를 하던 노동자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온몸에 화상을 입은 1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폭발 사고 뒤 한 달 반 만에 다시 찾은 공장. 한 노동자가 20m 높이의 대형 텐트 위에 앉아 덮개를 고정합니다. 텐트에 둘러야 하는 안전줄은 보이지 않고 기둥에 벨트를 건 채 작업하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다치거나 죽기를 예상하고 출근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전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맨몸으로 철제 구조물에 매달려 위층으로 올라가는 노동자 주변에는 추락을 막을 장치가 전무하고 공사 중인 건물 외벽에는 10m 높이마다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작동하는 구역은 출입을 미리 통제하고 자재가 노동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면 안 된다는 원칙도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들이 오가는 도로가에 고소 작업차를 세우고 일하는 통신 노동자는 늘 불안감을 안고 홀로 전봇대에 오릅니다. 3, 4년 전만 해도 차량을 2인 1조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 이런 감축 때문에 한 명은 작업을 하고 한 명은 차량 통제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혼자 일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돼요. 최근 5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18,000여 건. 2017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4,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한 해 평균 67명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는 해마다 2,000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산재 사망률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너무 약해서 기업이 안전장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벌금을 내고 마는 정도의 그런 문화들이 아주 고착화되어 있어서 사고가 빈번하지만 고용노동부 감독관 1명이 10,000곳에 달하는 사업장을 맡다 보니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운 게 현실.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어도 대부분 과징금 처분에 금액도 평균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추락과 끼임 사고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근현대의 그 건설 현장 한 700개 정도, 그다음에 제조업에서는 한 800개 정도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 그 전문기관인 산업안전공단과 저희 지청이 합동을 해가지고 그 예방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도급 업체의 위험을 떠넘기는 외주화를 막기 위해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위험 작업의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해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입니다. 전문가들은 위험 업무를 맡긴 뒤 안전 대책에는 손 놓은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고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 이제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촉발되면서 법 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들과 주체들의 활성화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실제 산재 사망 감소 효과를 낳았거든요. 올해는 고 전태일 열사가 노동조건 개선을 외치며 스스로 몸을 불사른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위험한 일터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정부의 약속. 산업안전제도 보완과 함께 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등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분야는 특단의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